네, 유일하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쓴소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가 매일 언론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내가 여기서 사실 이준석 군이라고 하고 싶지만은 뭐 손잡벌이시잖아요. 내 맞손자보다 7살인가 많아요. 그럼요. 그래도 뭐 그는 공인이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뉴스가 매일 밤낮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신바람이 나서 표정을 보면 아주 용용 죽겠지, 윤 대통령 용용 죽겠지. 그 김기현은 1, 2주 안에 이제 낙마한다. 윤핵관은 뭐 결국 치우지 못할 것이다. 뭐 그리고 정당 장관 만드느냐 하니까 대구 중심으로 당 만들면 30석은 되지 않겠냐 했다가 또 한 20석은 가능하다. 뭐 그리고 그 주변에 그 핵심들 뭐 몇 명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게 윤 대통령이 개심 마음을 바꾸면 굳이 탈당할 필요가 없다. 뭐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먹이사슬 던지듯이 윤 대통령에게.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약간의 인연이 있고 그가 지금 이렇게 이를테면 궤도를 벗어난 이런 내부 이게 총질이라 그럴까 이걸 계속하는 것을 일면 이 사람이 이런 심리적 동기에서 출발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봐요. 지금 지금 이준석의 이런 행동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 뭐 심리적인 어떤 뭐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를 내가 알게 된 때부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인수위 시절이 됐지요. 그 인수위 시절 초기에 선거대책위원 7명 중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김종인 그다음에 중앙대학 교수 그다음에 이철성 씨 따님, 그다음에 대선그룹의 막내딸 뭐 빨간 구두인지 그 유명한, 그리고 이준석 하버드대학 출신 24살, 그리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요게 요렇게 조합을 해놓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큰 우군이 된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24살짜리도 들어가 있고 여성도 둘이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제민주화. 그림은 괜찮았죠, 이렇게. 그림이 괜찮았고 득표도 영향을 줬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1등 공신이 있지요. 근데 이 인수위 구성되는 거 보니까 이준석이 이름도 빠져 있더라고. 이준석이 인수위 위원 명단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KBS에 2시간짜리 와이드 토크쇼가 있었어. 세 사람이 나왔는데 나하고 이준석 그리고 정대철 민주당 고문이 나왔는가 하여간 그래요. 그 2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 거의 처음 만난 이준석한테. 이 박근혜 당선자로부터 연락이 있었지 이러니까 싱긋 웃으면서 없어요. 아니 지금 2주일이 넘었는데 그 선대위원으로 중요 역할을 했는데 뭐 점심이나 저녁 회식한 일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때까지도 표정이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막 곧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걸 내가 읽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준석 군이라 그랬었거든. 이준석 군이 어리니까. 그 대통령 당선자를 배우면 자네만은 각하라고 불러라. 각하. 각하.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시대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사석에서도 각하라고 하는데 그들 대통령님이라고 하는데 각하라고 너는 불러라. 그럼 널 귀엽게 생각할 거니 내가 이랬다고 했더니 마담 프레지던트로 부를게요 그러길래 이건 뭐 그렇건 저렇건 각하란 용어를 쓰라 그래가 헤어졌지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또 어느 프로에 이렇게 이제 출연자 대기실에서 만나서 그래 오라 그래갖고
청와대 갔다 왔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때하고는 표정이 냉랭해졌어. 아, 이제 섭섭하다. 이제 이 기분으로 바뀌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 2달 지나고도 부르지도 않았고 인수위원도 안 됐고 그다음에 취임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청와대 갔다 왔지? 나는 상식적으로 물은 거야. 아니요. 그래? 전화를 해, 전화. 밥 한 끼 달라고. 아니요. 상당히 토라졌어. 그 뒤 가을이 됐어. 예. 또 우연히 만났는데 연락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완전히 팽당한 겁니다. 아, 팽당한 거지. 아니면 근데 이준석을 알아본 이준석만 거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김종인도 팽당하고 예. 김종인 씨 최근 증언에 의하면 도와줬는데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상식으로 내가 경험한 역대 대통령 당선자와 그 캠프의 행동 양식으로 보면 오늘 당선자가 확정된다면 그 다음 날은 좀 쉬어야 되니까. 예. 그 다음 날 1차 모임을 누구하고 당선자가 만나야 되니까 요 선대위원입니다. 예. 요게 1차로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만나야 돼. 예. 점심이나 저녁에 이걸 1차로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당선됐다. 정말 감사하다. 근데 나를 당선만 시키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달라.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달라. 일단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제 그다음에 형식적으로라도. 그래 놓고 모두 자리 바랄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김종인 씨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다 치고 젊은 사람들 줄자리 많잖아요. 주면 어때요? 싹 외면해 버린 겁니다. 싹 외면. 요 선대위를 제일 먼저 노고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당의 선대기구 핵심들을 그 다음에 저녁 때 만나가 노래 부르고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생략돼 버렸어. 완전히 팽당했어. 그래서 이준석 군은 그때부터 이 권력의 냉혹함을 알은 거 아니냐. 권력의 냉혹함. 그 뒤부터 반박으로 돌아섰지요. 네. 바로 돌았었어요. 그 탄핵을 주도한 거기에 끼었지. 예, 예. 그 유승민 당인가 거기에. 유승민 뭐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끼었을 거예요. 이런 걸 20대에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그래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던 작년에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데 본인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표가 됐는데 그 무렵 대표 결정 전당대회 직전에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준석 군 내 유튜브에 뭐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은 그거 한번 출연해라 그러니까 예, 그래 왔어요. 네. 이렇게 멜빵을 메고 그래 앉아가지고 그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왜 대표가 돼야 되냐? 내가 이 시점에 이준석이가 대표가 돼야 할 이유를 오늘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질문은 별로 없다. 중간에 한두 가지 하겠다. 그래서 20분이 넘는 걸 만들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아슬아슬하게 나경원 의원을 꺾고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경원 의원한테 아주 미안한 일인데 그래가 됐어요. 되고 뭐 잘 나갔지요. 뭐 대변인도 뭐지 그게 그 그러니까 출연 희망자들 무슨 저 경선 붙이듯이 경선 프로그램 그러니까, 좀 오디션 프로 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톱 가수 뽑듯이 그런 방법을 했다 그래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생동감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그 순간부터 삐져지기 시작했어. 그 3번 가출을 했거든.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방해했거든. 땡깡났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당 후보를 배척했다고. 3번 가출했다. 요 심리적 동기가 뭔가 하면 내가 대표인데 선대기구에 나를 쫄병 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은 당 대표는 그 밑 아닙니까? 당은 당규에 당은 당규가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대통령 후보 아래 당 대표도 선대기구의 마청 역할만 할 뿐이지 당 대표에게 조직, 홍보, 예산, 집행권 전부
당 후보에게 귀결돼. 그러니까 후보가 기분이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가 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했으면 그 내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반기를 들어가지고 윤핵관이라는 말을 얘가 만들어냈거든.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윤석열 핵심 관계자. 관련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후보 관련자들이 되게. 이거는 누가 후보가 돼도 이준석이가 후보가 돼도 이 핵관이 생기고 박길동이가 후보가 돼도 박 핵관이 생기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은 일단 편하게 해주고 그것이 전혀 잘못됐을 때 내부에서 충원을 할 뿐이지 이에 반기를 들고 3번 가출을 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울산까지 후보가 그 바쁜 데 가가지고 뭐 이러고 이런 꼴을 보였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쳤어야 돼요, 준석이를. 그래가 이제 대저녁에. 네. 결국 그런 상태로 선거를 끝냈는데 0.73%가 된 데 대해서 네. 유력한 언론인들 중에는 그게 이준석이 때문에 0.73%가 나왔다. 아니면 5.7%든 7.7% 나올 걸.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내가 친한 사람도 있어. 아니다. 얘가 당대표의 기본을 지켰다면 5% 이상 나왔다. 5% 이상 나왔지. 후보 단일 안철수와의 구원이 있었는지 그것도 철저하게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 가출 행위를 해서 후보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혔다. 네. 물론 이준석이를 주목해가고 국민의힘당 지지한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그 행위를 보고 중도층 나이 든 사람층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의 회방꾼이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월 9일 그때까지 과정을 저나 이 대표도 저하고 같은 심정일 텐데 네. 이를 바라다 보면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종북주사파가 계속 득세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느냐 아니냐 하는 분기점에 있는 절체절명의 선거였거든요. 체제 전쟁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야의 이 종북주사파를 반대하는 세력은 어쩔 수 없이 2번을 선택을 했거든. 네. 그래서 2번 후보를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곳곳에 집회도 했고 그리고 우리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를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네. 그 시점에 이준석 계속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죄를 뿌렸거든. 그런데 만일 단일화가 안 됐다면 졌어. 졌죠. 예. 적어도 안철수 후보는 그 당시에 절대 단일화는 자기 입장에서는 양보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에게 할 생각을 안 했다고. 예. 그런데 이 비화는 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방해를 했다. 그러면 저 같은 제야 인사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회고해 보면 이준석의 행동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적입니다. 그렇죠. 예. 공적. 더 크게 말하면 국적이야. 그러니까 이준석 생각에는 윤석열이 안 돼도 좋다. 나 기분 나쁘다. 당대표 권한을 훼손당했다. 네. 안 돼도 좋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국민의힘당이 계속 야당이지. 네. 계속 야당이지. 그리고 나는 당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통령 선거도 내가 이제 나이가 40살 넘어가고 하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때 야당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후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이 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 강서구청장 후보를 낸 거, 그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요새 얘기한 바가 예, 있습니다. 예. 그건 일단 후보를 냈어. 뭐 그건 내가 김기현 대표가 여러 번 지원 유세 해달라 그래서 이준석 군한테. 네.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투표에 며칠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 18% 차이로 진다. 예. 이거 고소하다. 18%로 지는데 너희들이 이게 웬 망발이냐? 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짓인데 고소하다. 당적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 그게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후보 지원 유세 안 해도 좋아. 그 18%로 18% 진다 했는데 그대로 졌어. 예. 그런데 이 통계는 3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강서구 갑을병 세 군데의 당선자가 전부 민주당인데 그 표차가 국민의힘하고 차이가 18%야. 예. 그걸 인용했던 것 같아. 근데 도사처럼 맞췄다 그래 여기저기 불러 다니고 용기 백배하고 이 선상에서
지금 이제 정당 만드는 얘기까지 나왔다. 네. 나왔다. 자, 이런 심경에 있는 나이든 제가 이준석을 무슨 뭐 반대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노짱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죠? 또 하나 용어가 있지. 꼰대. 꼴대. 꼰대. 제가 꼴대로 보입니까? 아니. 저 변호사님은 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내가 젊습니다. 꼴대로 보여? 마인드가 젊고요. 패션도 젊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패션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군을 처음 만났을 때 초심에 돌아가면 권력이 냉혹하다고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팽당하고 인식했으리라. 그 이건 박 대통령의 잘못이지요. 그런 소통을 안 하면 어떻게 반대로 합니까? 준석이가 그러니까 이건 그런 놈인지를 간파하고 얘 키웠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팽시켰을 수도 있죠. 이런 놈인 줄 알았으니까. 그게 결국은 배신당했고. 이 대표 반대로 해.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거 하나 못 다스린다 한다면 대통령 아니지 그거야. 또 그걸 끝까지 뻗쳐 나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 하는 걸 보이면 국민들이 대통령 편이 되지 뻗쳐 나간 그놈 편이 됩니까? 예. 그 사람 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어떤 걸 느껴가지고 권력이라는 걸 철저히 자기 몫을 챙겨야 된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쭉 설명한 3월 9일 선거 때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는 것은 신기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 나는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무소속 당을 만들겠다, 이 당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그 가슴에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팽당에는 그 심리 연장선상에 있는지 이건 망가뜨려도 된다. 내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력을 가진 한 탈당할 때까지 이재명 비판해야 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얘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놔야지 어떻게 합니까? 질질질질 끌려.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건 윤 대통령이 국문을 신국을 해가지고 나처럼 이런 생각의 기반 위에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라 그 심리 상태를 또 보는 것이죠. 아니, 제명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도 안 되면 내버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근데 나는 국민의힘 당이 윤 대통령의 글을 버리느냐 그런 순간이 오느냐와 관계없이 이준석 군이 이 당을 떠날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이게 개인으로서 공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원래 초심대로 가가지고 원래 박근혜 정권 초기에 선대위원이 될 때 그런 심정으로 이걸 바라다보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헤어져라. 좋은 말을 하고 헤어져라. 헤어져라. 그러니까 헤어지려면 좋은 말을 하고 헤어져라. 좋게 헤어져라. 좋게 헤어져라. 그러니까 결국은 좋게 탈당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좋게 헤어져라. 좋게 탈당해서 네가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신당을 하든지 너 자유인데 국힘당과 빨리 그 안에서 땡깡 부지 말고 좋게 헤어져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결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 조폭들도요. 제가 이 조폭 소설, 조폭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처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죠.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런 거 처리를 그러니까 이런 놈은 완전히 죽이든가 조폭도요. 아니면 그냥 내 편으로 꼼짝없게 만들든가 아니면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죽이든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어설프게 살려두면 배신의 칼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 쪽에서 이준석을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내가 간헐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그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이준석 군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내 결론은 앞으로 이 당에서 대표가 되거나 또는 저 당의 대표가 되거나 또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자네가 3월 9일과 그 이후에 국민의힘 당에서 보인 이 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네가 장래에 보복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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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천심이다. 그게 결론이. 아, 네. 무서운 결론인데 알아들을려는지 모르겠네. 보복당한다. 알아들을려는지. 이런 경우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거 보복당한다. 네. 그대로 보복당한다.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 먹어라. 좋게 헤어져라. 는 결론 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